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른 아침에 목소리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명당 시골집 영상 한 편을 만들까 합니다. 대지 플러스 토지가 200여 평 되고 매가는 7,900 이하로 어느 유튜브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 산천 곳곳에는 명당 시골집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의 아파트도 또는 주택도 가지고 있겠지만 시골에 명당 집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로 또는 시골로 낙향을 해서 명당 주택에서 살게 되면 건강과 장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이곳에 아주 아름다운 보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대명당 집터 하나, 대명당 묘터가 있습니다. 이 형국에서 과연 명당 집터와 명당 묘혈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짐작을 해보세요. 이 형국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길부터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명당 혈처를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명당이라 하는 신비로운 대혈이 맺힌 자리에는 물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물 가까이에 혈이 맺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샘 같은 그 형태로 되어 있는 진흥수라고 또 묘혈 앞에 물이 있으면 명당수라고 합니다. 뭐 용어야 뭐 아시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용어를 아주 해박하니 알고 계시는 우리 짝대기 풍수 어르신들은 아주 세밀한 무슨 현대 물리학보다 더 어려운 풍수책을 쓰세요. 그런 어려운 풍수책을 써도 명당 혈체는 못 잡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는 기기기묘하고 기기묘묘한 사람들이 명당을 운운하면서 명당터를 잡고 다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 명당터를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 명당 혈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또 명당 풍수책을 쓴 저자 중에 책의 사진을 흑백 사진이나 칼라 사진을 인쇄한 풍수책 저자 중에 명당 혈체 잡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시커먼 묘자리나 잡고 다니면서 그걸 명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참 깝깝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당 혈체는 묘가 밝아요. 이 명당 혈을 이렇게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태어날 때 타고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폐철, 진암철, 자석, 동그란 거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죠. 직관들이. 명당 혈처를 눈으로 봐서 아는 사람들은 폐철 자체가 필요 없어요. 방위를 볼 필요도 없어요. 명당 혈체에서는 지구 심체에서 양에너지가 솟아나서 어느 특정 방향을 가리켜요. 거기가 묘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관 선생이 폐철 가지고 다녔단 말 들어봤어요? 좌향 그런 거는 이미 땅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자연의 물리적 현상인 명당 혈파가 그 3평도 안 되는 사각형의 땅에서 엄청나게 솟아나면서 어느 특정 방향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게 묘향이 되는 거예요.
명당 혈처는 대충 어느 산등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명당 혈처는 묘혈 같은 경우도 집터도 마찬가지. 집터는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집터는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집터도 있고. 그러나 대체로 묘혈이나 집터는 대부분 다 직사각형이에요. 정확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평수가 싹 나와요. 묘혈 같은 경우는 2.23평, 1.59평, 0.25평 이렇게 정확한 면적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 경계가 보세요. 이 묘혈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전혀 묘를 절절히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묘를 썼지 않습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묘자리가 있다. 이렇게 혈판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럼 그 혈판 안에 정혈자리가 탁 3개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탁 등간격으로. 대체로 등간격이에요. 그리고 이 혈판이 아니다. 혈판이 아닌 경우 이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정혈처는 이렇게 탁 면적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앉아 있어요. 혈처는 이렇게 여기다가 두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딱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경계는 실한오라기, 호리지차, 고양이 털 0. 몇 미리 정도의 경계, 실제로는 나노미터 단위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 사각형의 이 경계가 보세요. 이 직사각형의 이 혈처의 이 경계가요. 호리지차예요. 아주 정밀해요. 실 한 올보다 더 섬세하게 이 경계가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사각형 안은 양에너지가 엄청 솟아나고 광명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요. 그리고 이 사각형 밖은 음이에요. 이렇게 음이단 말이에요. 이 실 한 올보다 더 정밀한 경계에서 음과 양이 나뉘는 거예요. 그걸 호리지차라 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이 명당 혈처 안에 조상의 체벽을 모셔야 발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발복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대충 이 산등성 이런 데다가 묘 쓰고 이런 데가 무슨 명당이 그렇게 흔한지 아세요? 이런 데다 묘 쓰고 막 이런 데 다 묘 써졌잖아요. 여기 보세요. 딱 산 정상 그냥 전망 좋은 자리만 찾아가지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따뜻한 자리만 찾아서 묘를 써요. 이 지구는 동그랗고 태양이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모든 자리에 햇볕이 들어오고 따뜻하단 말이에요. 땅 속에서 따뜻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정혈자리를 찾아서 묘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다 써도 다 햇볕 들어와요. 햇볕. 북극에도 햇볕이 들어와요. 남극에도 햇볕이 들어오고. 무슨 양지 바른 곳이라 해서 햇볕 안 들어온 자리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차가운 음파가 나오는 자리를 명당이라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유튜브 만들잖아요. 명당터 찾는다고. 아주 짝대기 풍수도 아니고 아주 기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철근 또막을 휘두르고 다니질 않나. 무슨 산무당처럼 무슨 행동을 하지 않나. 어느 날에는 어디 가지 마라. 무슨 묘에는 또 어느 날 가지 마라. 집에다는 뭔 물건 두지 마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혈처를 잡아야죠. 혈처를. 혈처가 어디 있느냐. 그 정혈에다 조상을 모실 수 있어야지 대발복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무슨 풍수를 하고 자빠졌어요. 왜 철근 토막은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철근 토막 팔아먹고 박사 짝대기, 교수 짝대기, 부지깽이 짝대기 아주 짝대기 종류가 수백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코미디도 상 코미디가 없어요. 이 형국 안에 혈처를 찾아서 묘를 쓰는 거예요. 그 대명당 혈처는 매우 귀한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혈이 맺히는 게 아니에요. 산태극, 수태극, 산진수해
그 보국이 만들어진 자리에 혈이 딱 맺히는 거예요. 형국을 보고 혈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처를 딱 찾으면 그런 보국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형국에 대명당 집터 하나, 대명당 묘혈이 있습니다. 딱 2곳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면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명당처럼 보이는 이런 묘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비명당이에요. 이 수많은 묘지가 써져 있지만 아유 햇볕 따뜻하게 들어오네요. 햇볕은 북극도 남극도 들어와요. 북향 북쪽의 산골짜기에도 한여름에는 햇볕 다 들어와요. 해가 높이 뜨기 때문에. 땅 속에서 햇볕과 같은 따뜻한 양에너지가 나온 자리가 혈처란 말이에요. 차가운 음에너지가 다 대부분 나와요. 지구는 베이스가 음이라. 그러나 그 음의 바다 속에 빨간 연꽃처럼 명당 혈처가 딱 결혈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집터는 직사각형 아닌 자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그 명당 집터하고 명당 묘터 다 찾으셨죠? 이 물길만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나오죠. 어디가 혈처가 있는지 다 찾으셨죠? 짝대기 풍수들한테는 제가 한 1000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찾아보세요. 1000년이 부족한 10,000년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못 찾아요. 무슨 명당 혈처가 아무나 평범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는 그 짝대기 풍수들이 별 소리를 하고 다 다녀요. 왜 자유롭게 사는 이 자유로운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왜 자기 아버지 부모 몇 자리를 아무 때나 못 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무슨 홍길동이에요. 어느 날에는 묘지 가지 마라. 어느 날에는 뭐 하지 마라. 집에다는 못 놓지 마라. 집 안에다는 과일나무 심지 마라. 무슨 엉터리 소리가 다 있어요. 이 풍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당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명당혈이 사방에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유튜브 보면 아주 코미디도 이런 상코미디가 없어요. 자, 산형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제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뭐 제가 이렇게 그리면 대충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 혈이 있는 데를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산이에요. 물길을 보세요. 이 산과 이 주산이, 이쪽 산이 삼면이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저수지도 2군데가 있죠. 이 안에 대명당 집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딱 이 자리가 대명당 집터입니다. 아주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광명한 명당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고속도로 차음벽, 소음 방지벽 뒤에 혈이 있어도 그 혈처를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알아요. 명당 혈파는. 캄캄한 밤중에 국도를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달려도 저기 실루엣으로 산이 있는 그 어느 지점에 눈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명당 혈파가 나오기 때문에 어둠 속에도 명당터는 찾을 수 있고, 저기 그 도로 그 안내 표시판, 철판 뒤에 혈이 있어도 그 다 뚫고 나오기 때문에 다 감지가 돼요. 무슨 명당 혈파가 무슨 뭐 인공 시설물에 의해서 뭐 차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뚫고 나옵니다. 지구 심처에 지구 밑에는 2, 3m, 5, 6m만 파도 다 안반이에요. 지구는 바위인데 그걸 기반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반함 위에 고층 빌딩도 짓고 하는 거예요. 기반함까지 안 내려가면 15층, 20층 빌딩을 못 지어요. 파일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 땅은 토질이 풍성하더라도 그 1, 2m만 파도 산은 다 바위가 나옵니다. 명당 혈처는 바위를 딱 사각형으로 파서 그 혈처에다가 조상을 모셔도 대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위에도 혈이 있고
바닷속에도 혈이 있고, 강가, 하천 안에도 다 혈이 며칠짜리 맺혀 있어요. 형국이 만들어진 자리는. 저수지 안에도, 호수 안에도 다 대명당이 형국이 있는 자리에 맺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저 자리가 대명당 집터가 있을 만한 자리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또 여기가 자청룡자락이에요. 이렇게 형국이란 것은 어떤 보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자리를 위해서. 이 자청룡자락이 탁 외청룡으로 이렇게 탁 이 저 대명당 집터를 감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또 이쪽은 우백호, 그러니까 외백호로 또 이 혈처를 또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감싸,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보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국이냐? 이 대명당 혈처. 하나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보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산이에요, 여기는. 이 안산에다 묘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짝대기 풍수들이 많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짓을 하고 다니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는 진인이 있어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땅속의 명당 혈처를 보자마자 알아내는 천년에 몇 사람 안 태어난 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좌판 늘어놓고 있는 잡상인들을 채찍으로 후려갈기지 않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진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명당이라고 하고 다니는 그 짝대기 풍수들. 명당 혈처는 이렇게 이 거대한 면적에 딱 두 곳만 있어요. 집터 하나, 묘혈 하나. 묘혈은 어디 있는지 소점해드리겠습니다. 대명당 묘터는 어디 있느냐? 딱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어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딱 이 자리가 혈이 여기서 에너지가 엄청 솟아나지 않습니까요? 이 자리가 대명당 묘터예요. 이 저수지 안에 있어요. 묘혈이 있었는데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걸 누가 합니까? 자청룡 500호만 하고 자빠져 있지. 물속에 대혈이 맺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자리에다가 조상님을,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자리에다 딱 모시면 그 집안은 대발복을 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영의 작동으로 또 저 신비로운 명당 혈파의 작동으로 그 후손들은 천하의 대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 발복 현상을 자세히 저도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딱 묘를 쓰자마자 그 집안은 대발복을 해버려요. 한 국가의 어느 나라의 가장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물길하고 여기는 또 쭉 나가서 이 아래쪽에서 산태국, 수태국으로 물을 딱 감쌉니다. 그냥 직진해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런 보국이 만들어질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드넓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어느 곳에는 이 보배로운 형국 안에는 대명당 집터 하나, 대명당 묘혈이 저수지 안에 딱 맺혀 있어요. 한번 이 집터를 좀 자세히 더 보여드릴까요? 이 자리입니다. 방금 그랬던 그 집터가 이 자리예요. 이 집의 면적이 한 200평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전체가 그리자 하면 대충 이 정도 범위 안에 집터가 들어있어요. 이게 집터예요. 이게 집터 정도 200여 평 되고, 그런데 여기에
명당 집터라 하는 게 뭐냐면 이 집터 전체가 명당이 아니에요. 다 이 자리예요. 어느 눈 밝은 분이 다 혈처에다가 정혈처에다가 본체를 앉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명당이에요. 무해무득해요. 에너지가 이 밭이라든가 앞에 행랑채라든가 이 자리 전체는 마이너스 1, 2 정도로 아주 좋은 그냥 평범한 집중에서는 무해무득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본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대혈자리예요. 대명당 태켈에다가 딱 그 크기로 집을 지어놨어요. 향도 제대로 잡았어요. 대문 자리는 이 자리다 내야 돼요. 지금은 대문이 이쪽에 나 있는데 이건 잘못된 대문 자리예요. 대문 자리는 바꿔야 돼요. 200여 평 중에 이 본체가 앉은 이 자리가 대혈자리예요. 이런 집에서 사셔야 돼요. 이런 본체, 이런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면 천하의 근심이 없어요. 몸은 건강하고 정신은 올바르고 무병장수하는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200평 중에 이 본체 자리만이 명택 혈자리예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런 집을 사셔서 평생을 사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집의 앞모습입니다요. 이게 길다는 게 행랑채고 예쁘지 않습니까? 아늑하니 이 집이 명당 집터에 탁 차마 끝까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가 명당 혈체예요. 자청령, 우백호, 안산, 자선수, 우선수 백날 외치고 다녀보세요. 어디가 혈체인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 풍수들은 100년, 1000년이 가도 몰라요. 평지에 내려오면 맹인이 돼버려요. 산에 올라가야 그나마 자청령, 우백호로도 하는데 마을이라든가 도시라든가 평지에 내려오면 어디가 혈체인지도 몰라요. 왜냐, 자청령, 우백호를 어떻게 말이라도 꺼내야 되는데 어디가 자청령이 있고 어디가 우백호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명당 혈처는 평지건 사막이든 바닷속이든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광명한 에너지가 딱 그 사각형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슨 대충 그런 거 없어요. 명당 혈체에는. 뒷모습입니다. 저기 저 안산 좀 보십시오. 이 형국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이 뒷모습이에요. 저 우백호 자락 보세요. 이 집터에서 자청령, 우백호, 안산으로 해서 자선수, 우선수가 합수돼가지고 산진 수해 하듯이 파구를 탁 막아서는 이런 자리에서 먹고 자고 주무시고 하셔야 돼요. 자는 것이 주무시는 거죠.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하셔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에너지 풀풀 나오는 그 시큼한 자리에서 끙끙거리고 사시지 말고 이런 자리를 얻고 싶으면 김 원장님 저한테 좀 천하에 좋은 이런 대명당 집터 하나 소점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의뢰하시면 돼요. 삥아리 눈물, 청개구리 오줌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천하 대명당 집터를 찾아드려요. 물론 묘혈은 삥아리 눈물, 청개구리 오줌이 아닙니다. 묘혈터는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조상님을 모실 혈자리는 소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똥, 소똥. 일반인은 묘혈 잡기가 어려워요. 이미 파멸한 집안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산을 사고 땅을 사고 소전비를 내고 또 묘역을 조성합니까?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어느 정도는 올라서셔야
천하의 대명당을 얻으실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풍수학은 제왕의 학문이에요. 일반인들은 명당 집터 하나, 명당 묘열 하나 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짝대기 풍수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는 100년에 한 사람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배로운 이 본체만 명당 혈체입니다. 이렇게 이 보배로운 명당 혈체의 자청용 우백호를 보세요. 우백호 자락 좀 보세요. 어디를 가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안산은 다 우뚝 서 있고, 이런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한번 해보세요. 앞마당에다 채소 가꾸고 텃밭 만들어서 쿠바식 판자 텃밭도 만드시고 행랑채 꾸며가지고 손님도, 음에너지가 이쪽은 터가 이 본체가 명당 혈체지만 마당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비명당이지만 음에너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본체 자리만이 대명당 혈체예요. 좋지 않습니까? 저 멀리 저 안산 좀 보십시오. 저 얼마나 예쁩니까? 자청용 우벽과 안산이 수겹으로 감싸져 있는 대명당 집터입니다. 저는 이런 영상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수지 자리에 대명당 혈체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먼저 표시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지금 여기는 저수지라 묘를 쓰기가 어렵죠. 잠수부 동원해서 이게 저수지가 물이 빠졌을 때 얼른 이 자리에다 묘를 쓰셔도 대발복을 합니다. 조상님이 물속에 계셔도 대발복을 해요. 딱 이 자리예요. 여기서 광명한 에너지가 나와요. 이 자리. 이 점 찍은 자리가 대명당 혈체예요. 저수지 물 빠졌을 때 저기다가 조상님을 모셔고 저수지 물이 차도 대발복을 하는 거예요. 혈체에만 들어가면 그래요. 물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 조상 묘역에다가 혈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100만 톤을 부어놔도 발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느 깊숙한 아늑한 골짜기 안에 석산이 있는데 그 석산을 다 바위를 다 깨고 20m 아래로 바위를 다 깨고 들어가도 그 명당 혈체에서는 변함없이 광명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요.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그 짝대기 풍수들은 낡아빠진 이론서나 들고 자빠져 있지. 산등성이를 왜 타고 다닙니까? 주령이 끊어졌는지 이래졌는지 이 산등성이를 타고 다녀요. 이 풍수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보면 명당 혈차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면 아는데 왜 산등성이를 타고 다녀요? 뱀에 물려요. 뱀에. 멧돼지한테 쫓기고. 제발 좀 위험한 짓은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보면 아는데 왜 산등성이를 그렇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산이 끊어지고 이어진 게 뭔 상관이 있어요? 혈차에서 혈이 산을 타고 내린답니까? 그 자리에 솟아나는데. 딱 특정한 지점에서 딱 세평도 안전 자리에서 명당 혈이 잡힌 자리에서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지. 수직으로 무슨 산을 타고 내려와요. 혈이 무슨 뱀입니까? 꿈틀꿈틀 산을 타고 내려오게. 아주 한심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서 에너지는 파장이에요. 파장은 갈지자 행보하면서 막 산을 요리조리 운전하면서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솟는단 말이에요. 어이구야. 구두군 또 올라왔어. 얼른 내려가세요. 아빠 목소리가 또 커지고 밝아지니까 그냥 우리 구두가 좋아서 또 영상 안에 뛰어들었네요. 이처럼 혈자리는 물속에 있든 바위 속에 있든 숲속에 있든 나무가 우져서 보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 어떤 풍수는 이론으로 풍수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아야야 아이고 구두가 문다. 자기 책상에 못 올라가게 한다고 지금 아빠가 물려고 화났어요 지금. 아이고.
아, 우리 구두가 저 책상 못 올라오고 했다고 지금 아빠를 살짝살짝 깨뭅니다. 이 보통 고양이가 아닙니다. 이 고양이가 명당터에서만 사는 고양이라 태어나기도 명당터에서 태어나고 서울을 어디 곳에서 또 김 원장이랑 또 명당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운명을 갖고 노랭이 엄마가 우리 구두를 저한테 아주 그냥 입양을 시켰습니다. 아유, 이제 또 올라와 자리 잡았어요. 아우, 이쁘다. 아빠 사랑한다고 눈 깜짝깜짝 해주네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처럼 명당 혈천은 물속에 있든 숲속에 있든 뭐 차폐물로 간판이나 방음벽으로 가려져도 다 눈에 다 들어옵니다. 헬파가. 이 자리가 보세요. 요 혈자리, 저수 혈자리 위에 요 묘 써져 있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이 묘를 잡아주면서도 앞에 명당수가 이렇게 저수지 형태로 고여 있어서 천하태의 부자가 재벌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풍수도 짝대기 풍수들은 비명당이에요. 다 혈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 여기가 다 혈처가 맺혀 있잖아요. 광명한 명당 혈파가 여기서 솟아나는데 여기가 무슨 명당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들이 이거 보세요. 이런 자리요. 다 비명당이에요. 여기가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 쓴 거예요. 보세요. 요 자리 보세요. 또 여기는 또 형국이 탁 자청 유백으로 감았지 않습니까요? 여기만 볼록 솟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도 무예무득한 비명당이에요. 흉지 아닙니다. 이 묘들은 무예무득한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만 조상을 모셔도 그냥 편안히 삽니다. 뒤에 발복은 못해도 자기 능력대로 살아요. 출중한 두뇌 능력을 가진 집안이면 잘 살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평범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자, 보십시오. 이 형국 한번 보세요. 제가 물과 산형을 그려드릴 테니까 과연 저 자리가 천하대명당이 며칠 만한 자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올라가고 물은 여기서 합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여기서 합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산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산세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서 이 주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주산. 보통 풍수들은 이런 주산을 막 뒤에 막 저 산등성이를 막 해집고 다니면서 주룡이 끊어졌는 이어졌니 과협이니 뭐 그렇게 막 다녀요. 뭐 본인들이 고생하시겠다는데 뭐 다른 할 말이 있습니까? 뱀에 물리지 마세요. 멧돼지한테 쫓기지 마시고. 아무리 산등성이 타봐야 혈처 못 잡아요. 혈이란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맺혀 있는데 눈으로 보면 아는데 왜 산등성이를 타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곳이 자청용자락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 산으로 내려와 이렇게. 자청용자락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런 거야. 어째 좀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고 묘 많이 써졌습니다. 이게 아주 비명당이지만 햇볕 잘 들어옵니다. 이 지구는 동그랗고 태양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도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따뜻하고. 그러나 땅 속에서는 차가운 게 나와요. 햇볕은 하늘에서 잘 쏟아지는데 문제는 땅 속 아니겠어요? 공중에다가 조상님을 모시는 거 아니잖아요. 땅 속 따뜻한 햇볕과 같은 에너지가 나온 자리, 이런 자리에다 조상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차가운 음에너지가 나오는 자리에다 조상님을 모시고 왜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땅 속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자리를 찾으셔야지 왜 하늘에서 천기가 내려온다고 따뜻한 햇볕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도대체 뭔 말씀이신가요? 자, 우백꽃 자락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아주 코미디도 그런 상코미디가 없어요. 아니 상식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치에 부합한다는 뜻이 상식이에요. 이렇게 또 감았어요, 여기는. 이런 조그만 자리가 감든 말든 이게 뭔 상관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우백호자락이 참 이렇게 감습니다, 이게. 자, 이 형국이에요. 여기 주산이 이렇게 싹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산이 내려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보배로운 형국에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 자청룡, 우백호, 그리고 명당수가 저수지 형태로 탁 들어있고,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룡 아래에 저수지 안에 이런 대혈이 딱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조상님의 체벽을 한번 모셔보시겠습니까? 저수지 물 빠질 때 얼른 가서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 하나 찍어놓은 자리가 40~50평은 될 텐데 40~50평 안에서 0점 몇 평, 1점 몇 평을 어떻게 찾는답니까? 호리지차! 터럭 한 올 차이로 명당과 비명당이 갈리는데 이런 혈처를 1.23평을 어떻게 찾는답니까? 저수지가 물이 빠졌어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짝대기 풍수들은 이런 자리다 묘를 잡는 겁니다. 대충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여기가 명당이라 하면 명당이지, 저기가 비명당이라 하면 비명당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건 그게 대부분이지만 어느 특정 시기에는 진인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을 다 그냥 예수처럼 성전 앞에 자판 버리는 놈들을 다 채찍으로 다 후려쳐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명당 혈처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무집 귀한 조상뼈를 흉지에다 다 묶고 다니면서 요상한 행동을 하면서 명당터라고 그래요. 그 지방 그대로 갑니다. 흉지에 그나마 마이너스 1, 2의 비명당에 들어가면 복인 줄 아세요. 아무 해가 없어요. 발복 현상도 없지만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런 대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이런 자리를 만약에 이 저수지가 아니고 그냥 밭으로 나와서 어느 분한테 만약 이걸 딱 소개를 하면요, 소개하는 순간부터 벌써 조상님들을 알아요. 막 꿈에 현몽하고 그럽니다. 대명당터가 나타나면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후손들을 발복시키고 싶어서 그 땅인을 놓칠까 봐서 막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해요, 후손들한테. 여러분, 이 저수지 안에 대혈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일까요?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인생 세상 사는 것이 다 자기 뜻대로 살지 누구 말 듣고도 산답니까? 이처럼 대혈들은 이런 보배로운 형국이 갖춰진 자리에 혈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신비예요, 신비. 이 명당 혈자리는 지구의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왜냐? 지구는 중력에 의해서 거대한 무게가 이 구체의 중심에 쏠려 있어요. 이 지구 심처는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나와요. 거대한 수억 톤의 무게로 이 땅이 짓눌려서 지구 심처 이 땅 밑은 압이 발생을 해요. 그 압으로 인해서 여러 파장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짝대기 풍수들은 음지 음파 같은 또는 이상한 파장을 명당 혈파로 잘못 알고 있어요. 명당 혈처는 평수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음의 바다에 연꽃이 핀 것처럼 보배로운 형국에 이 보국이 만들어져 있는 자리에 이처럼 혈이 맺힌답니다. 이렇게 해서 금수강산 어느 곳에
아름다운 명당터가 개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대지가 200여 평 되는 집터가 7,900에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네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이 명당 집터를 사고 싶은 분은 저한테 의뢰하세요. 삥아리 오줌, 청개구리 오줌, 삥아리 눈물 정도의 비용으로 이런 대명당 집터를 소점 찾아드려요. 그러나 이런 대명당 혈처는 소똥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말똥이라 할까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도 가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면 이 음지음파를 피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답니다.